2월 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2,940만 원. 최근에 밀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자, 최근에 살짝 밀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오면서 매물대 돌파 시도가 되는 위치에 있죠. 자, 이게 기준선이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점선 라인이 매물이 많이 모여 있다. 이 부분이 돌파가 나오면 다음 매물대를 향해서 달려 나가겠죠. 계속 언급을 드렸어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해서 이더리움 기준으로 해서 수심이 응축되고 있다. 이게 매물대 기준선. 계속해서 돌파가 시도가 되면 어느 순간 돌파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기술적 반등의 시대이다. 비트코인 또한 2,940만 원을 언급을 드렸죠. 자, 이렇게 생겼죠. 이 기준선 돌파가 나오고 있다. 그 기준선 위에서 위아래로 놀고 있다. 자, 다만 XRP, 우리의 XRP 508원. 자, 일봉으로 보시죠.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은 나왔지만 현재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반등폭이 가장 약해요. 즉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서 눌려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반등 속에서 XRP는 지지부진합니다. 자, 보면 차트를 잠깐 보면 월봉인데요. 차트에 보면 심박동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한번 펄떡여야 되겠죠. 다른 애들은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XRP는 그 반등에 나오고 있긴 하나 약합니다. 자, 물론 반등은 나오겠죠. 시장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심장이 펄떡펄떡 거리기 위해선 SEC와의 소송이 먼저 첫 번째로 마감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흐름이 전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분야에 파동이 이어지겠죠. 그리고 따라오는 비트코인 현물 ETF. 자, 이 모든 부분들이 맞물려서 진행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그 맞물리는 시기와 중국의 봉쇄 해제, 그리고 따라오는 소송과 증시와 채권 시장의 참여자들과 전 세계 자금줄이 절대 따라노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짚어드리면 리플사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글로벌 금융기관과 국제기구들 중심으로 확장합니다. 특히 BIS가 선봉에 서서 인프라를 많이 깔아나가고 있죠. 펀더멘탈, ODL이 지속적으로 확장합니다. 그들이 바보일까요? 심지어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리플사의 파트너십에 포함되어 있는데 흔히 웹 3.0은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정보와 함께 가치가 이동하는 것. 자, ODL이 바로 가치의 인터넷입니다. 온디맨드 리퀴드, 즉 수요가 있으면 온 디맨드, 수요를 때려버리면 즉시 정보의 이동과 가치가 함께 이동하는. 지금 은행 시스템은 국내에서도 자금이 이동하게 되면 메시지만 먼저 이동하는 거예요. 추후에 자금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스위프트 국경 간 결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씩 송금 수수료도 무척 비싸죠? 메시징 시스템 방식입니다. 메시지. 그러나 ODL은 뭐죠? 바로 정보의 이동과 함께 가치가 즉각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즉 4차 산업혁명. 전 세계 중앙은행과 국가, 금융기관, 송금기업, 도매용 CBDC 그들끼리의 가치의 인터넷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감이 오시죠? 금권이라고 하죠. 가게가 있고요. 3대 주체가 있죠. 기업이 있고 정부가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대학교 때 배웠던 가게, 기업, 정부의 3대 주체. 제가 항상 엎드리죠. 이들 위에 누가 있다? 은행 금권이 있었다. 이들이 만들어 나가는 가치의 인터넷. 4차 산업혁명. 이 가치를 진짜 찐이라고 확신을 하시면 투자하면 되는 것이고 이 가치가 찐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면 투자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결국 터트릴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펀더멘탈이 미친 듯이 확장하는데 가격이 계속 그 자리, 소송으로 눌러놓았습니다. 자, 눌러놨던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XRP는 실제 금융기관과 그리고 송금 시스템에서 중앙은행들에게 직접 사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가치가 깔리기 전에 깔아 나가고 있지만 사용되기 전에 가치가 급등해 버리면 자, 사실 시스템을 깔아나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직접 시스템을 설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설계를 딱 하고 있는데 진짜 심장 하나가 먼저 튀어버렸어. 그러면은 내가 깔아나가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시스템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SEC와의 소송으로 눌러놓고 북 하고 그냥 엄청나게 눌러놓고 개인들은 투자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지들끼리 인프라를 미친 듯이 깔아나가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흔들릴 때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찐이라고 본인이 확신하고 있는지. 자, 리플의 차트 월봉을 본 김에, XRP의 월봉을 본 김에 한번 보시죠. 자, 한 달, 두 달이면 게임 끝납니다. 그쵸? 엄청난 폭등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 고작 한 달입니다. 길어야 두 달. 자, 미친 듯이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소송에 대한 마무리가 지어지게 되면. 그리고 엄청 흔들어댈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 열차에서 하차를 하게 되면 다시 탑승하는 게 사실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흔들어 가면서 지속적으로 확장할 거기 때문에 이 시차를 만드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른 코인들과는 다르게. 그래서 거듭 언급드립니다. 그냥 묻어둘 생각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마지막에 끝판왕은 XRP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 상황이 좋았죠? 금리 인상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시장은 내년 물가 목표 달성 발언에 주목하였다. 자, 그러면서 뭔가 매파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이 받아들이로는 파월 발언을 비둘기로 필터링하면서 시장이 반등을 재개하였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가 나스닥으로 1.9%. 시장은 반등을 하고 있어요. 아니야, 금리 더 이상 못 올려 크게. S&P 1.29, 다우는 0.78. 그동안 못 갔던 나스닥의 시대라고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어요. 더불어 코인의 시대이다. 왜? 얘는 FTX로 더 크게 눌러놨기 때문에. 자,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FTX에 투자했던 초기 참여자들이 누구였는지 다 똑같다. FTX나 그리고 전 세계 빅테크나 금권들이나 자금들이 다 흩어져서 나누어서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지난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자, 시장 지표를 봤을 때도 원화가 강세예요. 1258원 찔끔. 달러도 찔끔 약세입니다. 103.29. 달러의 찔끔 약세, 원화의 강세. 자, 이 지표보다는 미 국채 금리가 보시면 시장에서 채권 시장의 참여자들이 판단했었을 때 파월이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자, 국채 금리가 다 떨어졌어요. 금리 그렇게 못 올려. 실물 경제가 좋지 않아. 사실 이 부분이 좋은 거는 아니죠. 연준의 부양책이 이제 긴축 정책이 끝나간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에서 비트코인 선물 선호 현상이 뚜렷하다. 선물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제결제은행 BIS 스테이블코인 감독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다. 대차 대조표 통해서 준비금 유지를 확인한다. 중요한 말이 언급되고 있죠. BIS 전 세계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집합체, 즉 금권의 핵심이죠. 대차 대조표를 통해서 준비금 유지를 확인한다. 가치가 있냐 없냐 회계 장부를 통해서 얘네 준비금 잘 쌓아놔라 라고 시스템이 확장되는 부분을 언급하는 거예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BIS는 프로젝트 파이스트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테이블코인 대체 대조표를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전 세계 중앙은행 간 협력기구 BIS가 점점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다. 대차 대조표 알고 계시죠? 제가 언급드렸어요. 자산란 여기에는 고정자산, 유동자산, 그리고 부채, 자본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다. 준비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금을 쌓아놨는지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결국 연동된다. 그 과정에 있다. 자, 이 세상은 100%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BIS는 대다수의 중앙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자산과 부채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 이를 위해서 해당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 대차 대조표는 특정 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자본의 잔액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양식을 말한다. 자, 그래서 BI에서 해당 프로그램은 올해 런던에 위치한 BIS의 혁신 허브에서 시작된다. BIS는 이외에도 CBDC와 관련된 15가지의 실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젤은행 감독위원회와 국제증권관리위원회 등 국제기관들도 스테이블코인을
감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자,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자, 결국 우리 곁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에 있다. 가치가 부여되는 그 과정에 있다. 자,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 싸움의 승자는, 자, 그러면서 코인리스에서 지금 나왔던 부분인데요. 소송 향방은 어떻게 될까? 소송 시작부터 해서 그리고 파급 효과는 정말 크죠. 전 세계 코인 시장과 블록체인 시장에 파급 효과가 미치는 부분이 가히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인의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정체성. 자, 중요한 부분 탈중앙화냐, 중앙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요. 증권이냐 또는 상품이냐 요거에 대한 명확성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도화가 되는 그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폭스 특파원, SEC 리플 소송, SEC 승소에 업계에 피바람 분다. 만약에 SEC가 승소하게 되면 시장에 크게 흔들거리겠죠. 다만 흔들거리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100%이다. 그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소송 누가 이길까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코인리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리플에는 유리해 보이진 않아. 근데 리플이 승소하기를 바래. 코인 시장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LBRI에 대한 소송을 최근에 대한 결과물은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보면 11월 달에 LBRI 미등록 증권 판결 최근에 나왔던 부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LCC 토큰이 폭등을 하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2023년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다. 소송이 3년째 이어지고 있으므로 올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자, 명확성이 그려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 자,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눌러놨다. 흔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완전히 차단시켜 놓으면서 계속 있던 애들도 떨궈져 나가면서 심지어 지금 리플과 XRP는 매수하기가 손이 꺼려지죠. 너무 힘드니까. 그죠? 도저히 못 갈 것 같죠. 그리고 나서 밑에서 펀더멘탈은 폭발적으로 확장한다. 이 부분을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려왔었죠. 그래서 명확성이 그려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 시그널은 지금 대부분의 미디어를 통해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인도 정부 연내 CBDC 출시를 원하지만 도입 시점은 확실치 않아. 자, 무언가 대중에게 헷갈리게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연내 출시를 원한다. 도입이 됩니다. 기준점으로 시간의 차이는 발생하겠지만 2023년 연말까지 인도 정부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출시를 원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파일럿 테스트에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했다. 정부는 연내 소매용, 리테일 전용 CBDC를 발행할 것이라고 의회에서 밝혔지만 출시 및 도입 시점은 확실치 않다. 확실치 않다는 것 뿐이지 확실하게 발행합니다. 그게 팩트예요. 자, 그래서 인도 정부는 현재 15개 도시에서 CBDC, 디지털 루피화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파일럿을 왜 진행 중이에요? 발행하려고 진행 중인 겁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실제 발행하기 전에.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은 인디아 스테이트 은행, 그리고 ICICI 뱅크, 예스뱅크, IDFC 퍼스트뱅크 4개 주요 은행, 그리고 도매용 CBDC, 리테일 전용 2개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다. 이 도소매, 즉 인도의 CBDC 프로그램에는 리플이 아주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라고 지난 방송을 통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다가오는 세상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거액 결제용 도매용 CBDC를 운반하는 것은 XRP 유일한 하나입니다. 자, 일본의 금융 소프트웨어 회사 소라미츠가 라오스 CBDC 개념 증명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입니다. 라오스 또한 CBDC 개념 증명 프로젝트를 위해 현지 은행 결제 시스템 부서와 양해객서를 소라미츠는 지금 체결했다는 소식인데요. 라오스인의 약 70%가 은행 계좌가 없다. 리플이 언급하고 있는 금융 포용성, 상호 운영성. 자, 각 국가에서 다른 플랫폼에서 개발된 CBDC가 결국 상호 운영, 즉 원활하게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 포용성, 지금 언급하고 있는 70%가 은행 계좌가 없는 라탐, 남미, 그리고 동남아. 자, 그쵸? 이미 동남아, 라탐, 중동, 북미, 유럽, 미국, 그리고 중국과 간접적으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QNB와 동남아시아 송금기업인 투C2P.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했었죠.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있다. 전 세계는 하나의 금융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그 과정에 있다. 일개 작은 동남아의 작은 국가부터 부탄 그런 정말 작은 국가부터 부채 규모가 큰 국가부터 전 세계 GDP 1위 미국과 중국을 넘어서는 모든 국가의 원 시스템이 준비되고 있다는 연장선입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이 부분 전 세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 통화 시스템이 붕괴가 됐고요. 금리를 이용한 부채를 이용한 성장 시스템이 끝나갑니다. 양적인 성장이 끝나간다는 부분이고요. 이 양적 성장을 끝내고 질적인 성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야 메타, 가상경제, AR과 VR 여기서 연결이 되고요. 결국 생산, 소비, 투자, 고용 이 실물 경제의 파이가 결국 가상과 이런 모든 부분들로 연결되게 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탄생되는 부분이에요. 정리를 하면 통화 시스템이 끝나간다. 그래서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리플과 XRP가 심장이라는 부분 그리고 그 중심에 가상경제가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